네,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그러면 어떤 경제 이슈를 볼지 화면에서 주제해 보겠습니다. 가치주에 투자하는 진짜 가치주, 교육주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교육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보통은 정책과 관련돼서 많이 좀 엮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저희가 놓치고 있을지 교육주들에 대한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이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분들도 다 자녀분들도 이제 뭐 식사하고 또 이제 3교시 뭐 한국사 영역이나 뭐 사탐, 과탐 이렇게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왜냐 그만큼 시장이 많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상승하려면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내수 시장에서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교육주에 대해서 좀 불을 질렀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의대 정원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또 촉발을 좀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도 교육주입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상승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뭐 지지선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영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들이 다시 이전보다 더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심지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라고 따져본다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결국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좋은 의지대를 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내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머리가 특출나고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자녀들한테 뭐 교재를 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교육주다.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다고 하겠습니다. 자, 의대에서 듣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에서 5등 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드디어 의대를 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공부하고 말까요? 그냥 하고 말잖아요. 어차피 커트라인 내려간 건데 거기서 공부를 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교재를 막 30권, 40권씩 풀기 시작한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깐의 이슈에서는 교육적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캐파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지난 2021년도에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약 7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분의 3이 뭐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뭐 자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중에 이제 자기가 진학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고등 인력에 대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문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거,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 30년 전의 진학률은 고작 23%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진학률은 3배가 올랐는데 그때 당시 출산율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4분의 1 토막이 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교육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대학들이 늘어났고 이 대학 수요에 대해서 맞추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빈자리가 많아서 들어간 건지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육주를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더불어서 킬러 문항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킬러 문항도 사실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학 영역 22번 문제나 비롯해서 뭐 6개 문항 정도가 사실상 킬러 문항인데 뭐 학부모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교육부는 끝까지 모르쇠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자, 문제를 만약에 킬러 문항을 없애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아닌 킬러 문항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정했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학 교수들하고 고등학교 교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킬러 문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한국교육평가원에서도 이제 교사를 25명의 이제 인단을 꾸려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이제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실제로 같이 합숙하면서 이게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만 그것만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는 작년 최초로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를 교사들조차도 이거를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문항들이 나온다거나 문항을 더 쉽게 만들겠다. 자, 그러면 문항이 쉽게 만들어지면 변별력이 없어서 실제로 지금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수준 낮은 학생들이 지금 만약 의대 진학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덕에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소요로 완화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등 하던 사람이 1등이 아니었는데 의대를 갔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교육주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 자녀한테 꾸준하게 20년, 30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딱 성과가 한번 대박이 날 때가 언제죠? 수능 이후입니다. 그쵸.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멘텀들이 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최근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당연히 내수 경제에서 의존하지 않는 해외를 공략하는 기업들을 많이 살펴보셔야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한 자녀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 2명, 3명에게 집중하던 분산되어 있던 교육비를 오히려 한 명에게 집중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1인당 사교육비가 올라간 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주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전과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순한 어떤 인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매출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프리미엄으로 간다라는 거는 내 자녀에 대해서 일대일 매치가 될 수 있는 강의를 선별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들이 결국엔 활성화된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사실 교육을 빼놓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대학에 대한 진학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 속에서 이 교육주 꾸준하게 좀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보실 때 종목별로 해외 공략을 하는 종목이라든지 교육의 트렌드 변화를 잘 읽고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육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테마 종목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분석을 막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좀 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의치대 정원 관련돼서는 메가스터디 교육보다는 메가임디가 훨씬 더 이슈가 많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트라든가 디트와 같은 이런 의대 시험에 관련해서는 의치과 시험에서는 메가임디가 좀 더 우세한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게 뭐 당연 뭐 이제 교육주들에 대한 매물 출회로 인해서 영향을 좀 일부 받긴 받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폭은 좀 약소한 편입니다. 오히려 이 약소한 폭에서 이 하락을 좀 견인했던 원인이 바로 이제 공단기, 그러니까 ST 유니타스를 인수를 하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불발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사실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 소요 제기를 해왔고 재작년 11월이죠. 그러니까 22년도 11월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M&A를 체결하면서 MOU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합병 준비를 하겠다, 심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제시를 했는데 이게 480일 동안이나 이 자금이 계속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를 지난 2년 동안 주가를 보시면요, 사실 이 자금을 써서 뭔가 좀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오프라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난 2022년 12월 이후부터의 주가들이 지금과 같이 뭐 대략 한 30%가량 후퇴하는 경우는 좀 적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도 기다리다 못 버텨서 좀 나간 종목이 바로 이런 나간 기업이 바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인데 이번에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크게 이제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일단 불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많이 후퇴를 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실적 한번 잠깐 보고 가시면요, 연간 실적으로 당연히 이제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라면은 가치주로서 또 대표적인 영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는 94%까지 지금 많이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이 사업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2028년도 대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지금 개편 시한이 지금 나왔는데 내신 등급을 지금 기존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지금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제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 아마 평가받을 때 수음이한가 이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내신 등급제 구간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1등급제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완화폭들이 경계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3, 4등급에 있던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좀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대치동에 있는 라이브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도록 러셀코를 지금 이제 계속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개 지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ST 유니타스에 대한 이제 현금 확보가 좀 어느 정도 발목이 묶여 있다 보니까 8개밖에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메가스터디가 오프라인 시장을 다시 한번 또 두드릴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뭐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시장의 타이밍적으로도 메가스터디 교육이 조금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밸류 부담도 덜어가고 있고요. 실적까지 잘 나오는 종목, 기술적인 이 접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상교육 살펴주실까요? 네, 사실 비상교육이 이제 의대 정원 증가 관련해서 주가가 갑자기 비상을 했다가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제 비상이 된 주가를 나타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뜨거운 감자로서 정책적 이슈로 해서 항상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비상교육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전과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매출 부분들을 좀 많이 잡다 보니 사실은 이 비상교육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주가를 또 하락시켰던 원인 중 한 가지가 무려 16년 만에 상장한 지 16년 만에 지금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저PBR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인해서 배당을 시행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찰나에 역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상교육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실적을 까보고 나니까 알게 됐던 것이 이제 출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러닝, 그러니까, 이제 초등부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와이즈 캠프, 그리고 중등부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수박씨닷컴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올리원이라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냈는데, 네. 여기도 사실은, 매출 부분들이 좀 썩 그렇게 매력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었고요. 실제로 아동 심리 상담 및 학습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였던 이 피어나다도 마찬가지로 매출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이제 스마트 러닝 쪽에서 매출은 그래도 2.4%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292억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좀 단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상교육도 이런 어떤 좀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면서 이제는 이제 해외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시장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학과가 총 46곳이 있는데 그중 24곳과 지금 클래스 서비스를 지금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패드로 지금 이제 에듀테크를 이제 계속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 관련 행정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베트남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인력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그래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인력을 또 활용을 계속 또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좀 본다면은 네. 이제 조금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만약에 2,000명이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단기적인 변동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20%까지의 변동성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내가 매매가 좀 가능하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차트 매매를 좀 잘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비상교육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교육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좀 축소가 돼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상교육이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비상교육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종목 디지털 대성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성도 뭐 우리가 대성하고 혹은 대성 마이맥으로 좀 많이 인기가 있었던 기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자회사 지분을 확대를 하게 되고 M&A 쪽 사업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오프라인 시장 다시 한번 좀 강하게 투자를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최근에 의대 정원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대성은 사실상 주가 조정이 오히려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 의치대를 이제 입학을 좀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입시대학 대입 교육 기숙학원이었던
이 호법 강남 대성교육학원을 지금 지분을 50%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호법 강남 대성기숙학원이 수용 인원이 총 840명입니다. 근데 연중에는 이제 1,200명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반수생들까지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학원이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재원생들 중에서 153명이 정리드리겠습니다. 의예대를 이제 153명이 갔고요. 의학대학을 또 이제 315명, 서울대 27명, 연고대 121명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 이슈와 가장 잘 맞는 학원에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자회사 지분 확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지금 프리미엄 국어 평가 콘텐츠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금 이감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분율을 이제 84%까지 추가 매입을 하게 되면서 올리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감 같은 경우는 국어 모의고사 여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디지털 대상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문해력 강화인데 여기에 지금 플랫폼들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이 이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플랫폼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디지털 대상이 좀 매력이 좀 큰 부분들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또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비상교육과 마찬가지로 지금 베트남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유명 사립대학, 그러니까 채도학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합작 투자를 하게 돼서 베트남의 하반기에 여기에 또 이제 클래스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또 이제 개교를 예정이고요. 지분은 50대 50으로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하노이에 있는 이 국제학교 학생 수가 약 1,500명 정도 될 경우에는 매출액이 50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35%까지도 달성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대성이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오히려 좀 소외된 감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가치주의 매력, 실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성은 실적도 좋고요. 이와 더불어 해외에 대한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해석까지 교육주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